가슴 이식을 할 때는 보시는 사진처럼 팔에서 지방 흡입을 하고 원래 팔을 할 때 뚫는 흉터가 있기 때문에 그 흉터를 이용해서 뺀 지방을 다시 넣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흉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PRP 가슴 지방 이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슴 보형물 수술이 많이 대중화되었고 일반화되었는데 사실 가슴 보형물 수술은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가슴 밑절로 가슴 보형물을 삽입하였는데 이런 흉터가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보형물을 이제 넣더라도 보형물 위치가 이 환자분처럼 약간 위쪽에 위치하면서 윗불룩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보형물을 넣었던 분인데 위쪽에 보형물이 위치하면서 윗불룩이 생긴 분이고, 다른 분 케이스인데 이분은 보형물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아랫불룩이 생긴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형물은 뭐 흉터도 그렇고 가슴 보형물이 위아래로 생기는 아랫불룩, 윗불룩도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촉감이 누군가가 이렇게 만지게 되면 안에 보형물 알맹이가 만져지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형물의 제한점 때문에 지방 이식을 선호한 분들이 매우 많이 있죠. 가슴 지방 이식도 제한점이 있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의 제한점은 가슴 보형물보다 확대되는 정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분처럼 가슴 크기가 A컵 정도로 작으신 분들은 팔에서 빼가지고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이 살아남을 공간이 적기 때문에 가슴 보형물처럼 커지는 정도가 적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모습에서도 가슴컵이 이렇게 좀 작으신 분들은 보형물에 비해서 이식을 통해서 가슴이 커지는 정도가 적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키가 163에 몸무게는 50kg가 좀 안 되는 이런 아담한 체형이기 때문에 가슴 크기가 원래 A컵 정도밖에 안 되었죠. 마찬가지로 반대쪽 옆모습도 이렇게 A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렇지만 보형물로 바로 가면은 이렇게 A컵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들은 가슴이 확대되는 정도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형물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 그리고 윗불룩, 아랫불룩, 그리고 촉감 때문에 보형물을 거부하고 지방 이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렇지만 이제 확대되는 정도가 적다는 지방 이식의 제한점 때문에 또한 이제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방 이식의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PRP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RP는 플레이틀릿 리치 플라즈마의 약자로 우리 몸에 있는 혈장 중에 혈소판이 많고 성장인자, 재생인자들이 많이 들어있는 혈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PRP 지방 이식을 할 때에는 환자가 잠든 사이에 환자의 혈액을 한 10cc 정도 채취해서 원심 분리기에 돌리게 됩니다. 원심 분리기에 돌리게 되면 이 무거운 성분인 혈구들은 아래쪽에 고이고 가벼운 성분인 혈장들은 위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중간 부위에 약간 혈소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성장인자, 재생인자들이 많이 들어있는 버피코트라고 하는 이렇게 하얀 부분이 분리가 되는데, 이 부분을 추출해서 지방 이식을 할 때 같이 넣어서 지방 이식을 함으로써 지방 이식의 생착률을 높이는 이런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이 키가 한 160 정도에 40kg 후반대 정도 나가셔 A컵이셨던 분인데, 보시는 디자인처럼 팔, 부유방까지 흡입을 하고 가슴 전체적으로 깔면서 윗가슴이 좀 적기 때문에 윗가슴에 조금 더 충분한 지방량을 이식하겠다는 이런 디자인을 하고 저에게 이식을 했던 분입니다. 가슴 이식을 할 때는 보시는 사진처럼 팔에서 지방 흡입을 하고 원래 팔을 할 때 뚫는 흉터가 있기 때문에 그 흉터를 이용해서 뺀 지방을 다시 넣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흉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 부유방 지방 흡입을 하고 지방을 정제를 돌리고 PRP를 채취해서 PRP까지 같이 넣어주는 지방 이식을 한 후에 2달 된 사진입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팔은 얇아져 있고 부유방은 줄어들어 있고, 반면에 가슴 이식은 상당히 많이 생착이 되어서 45도 옆모습에서도 상당히 볼륨감이 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0도 옆모습에서도 전체적인 가슴 볼륨이 커지고 특히 위쪽 가슴이 많이 살아나오면서 많이 볼륨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 이분도 키는 160 초반에 몸무게는 40kg 후반대이셨던 분인데, 마찬가지로 가슴 크기가 좀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어서 저에게 PRP 가슴 지방 이식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2년 정도 지나서 저에게 2차 지방 이식을 하러 다시 오셨던 분인데, 외국에 살다 보니까 2년 만에 오셔가지고 2차 지방 이식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1차만 하고 2차 지방 이식 하기 전에 2년이 지난 후의 사진입니다.
있습니다. 수술 전 수술 후에 상당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착률이 매우 높으면서 많이 살아남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도 옆모습에서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방이 사라지거나 그런 거 없이 많이 생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쪽 45도 옆모습에서도 많이 볼륨이 증강된 채로 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에서도 수술 후에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착이 잘 돼서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옆모습에서도 가슴 PRP 지방 이식을 한 이후에 2년 지났는데 생착이 많이 되어서 많이 살아남은 케이스입니다. 예, 오늘은 PRP 가슴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